예, 의혹이 식지 않고 있는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조국 장관이 임명된다면 본인 자신은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이 보도 내용인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하면 안 된다고 건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려고 그랬으나 직보를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명을 하면 이런 문제가 터져나갈 거라는 핵심적인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렇죠. 저렇게 유시민 이사장까지 거둔 이 이슈가 어제부터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고 심지어 독대가 안 되자 전화로 나 조 장관 임명되면 내가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이 보도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진실을 아직까지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1차도 그렇습니다. 자, 고위공직자가 임명이 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정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정수석이 있지만 다른 또 사정기관들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청와대에 해요. 그럼 청와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명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결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검찰총장이 그럼 이야기를 했다는 게 문제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 입수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사 정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된다 하면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현재 아직 수사가 공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충분히 청와대에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인사의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자, 조국 장관이 문제가 있으니까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되면 내가 옷을 벗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이건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상관이 임명되는데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금 2달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이 오면 내가 옷 벗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점이고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상당히 지금 여당 여권에서는 당연시 된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거 자체가 제가 참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예전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실 압력이 넣어서 낙마를 했을 때 그때 혼외자 문제가 나왔어요. 맞아요. 결국 이게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검사와 똑같은 직위이기 때문에 징계나 이런 걸 받지 않으면 사실은 경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뭔가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윤 총장이 뭔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거기에 오히려 화를 내서 오히려 더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 이 시나리오를 지금 뭔가 하나에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솔직히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권발 시나리오가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조수진 부장. 만약에 이 얘기를 맞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그런데 가정을 했는데 그러면 윤 총장이 나 조국 장관 임명되면 옷을 벗겠다라고 했을 때 청와대 반응은 어라? 나 원래 조국 장관 임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 듣고 내가 임명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우선요. 이게 지금 한겨레 보도거든요. 한겨레 신문 보도. 아무리 뜯어봐도 납득이 안 되는 기사예요.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있을 수 없는 기사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누가 되면 내가 그만두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한 거예요. 대통령에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간단치가 않고 기사에 적시된 이 말을 한 발언이 바로 9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인선을 검토하거나 지명 전도 아니고 인사청문회가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것도 참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적이라면 검찰이 늘 지녀야 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너무나 그럴듯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 여당에서는 물러나겠다의 방점을 찍은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위를 흔드는 그런 기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결론은 뭐냐? 검찰에서는 이건 100% 부정할 수밖에 없는 기사죠. 제가 이유를 설명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주환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 소집해서 불러서 추궁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국회 운영이
소집의 명분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도 이 두 분의 해석, 그러니까 저건 윤석열 흔들기다. 저 여권발 시나리오는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인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얘기한 거는 결국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 전제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로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임명권자의 임명권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월권을 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사실이 아닌데 저걸 흘렸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지금 두 분이 해석한 해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사가 정말 사실에 근거한 거냐, 또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내용이 정말 진짜 있었던 일이냐. 검찰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검찰총장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라고 하면 이건 또 여권이 또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양쪽이 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에도 윤석열 총장의 이 집보 요청 보도가 조국 장관에게는 지금 힘을 실어준 모양새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사실 공고 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어제 저 자리가 윤석열 총장은 없고 조국 장관이 있는 보고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이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법무부 대변인도 모르는 조국 장관의 동선이 이 깜깜이 일정이 어떤 조국 장관의 반격 카드 아니야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원래 장관이 가는 자리에 함께 배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주요 간부들도 모르고 있는 비공개 장관 일정이 있다는 말이 법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이 자리에는 조국 장관이 임명했다고 할 수 있는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한 사람 김호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인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법무부의 조국 사단이 비공식적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일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차별화되는 점을 꼽자면 조국 장관은 단순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는 여권의 실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비고비마다 조국 장관의 행보에게 지금 힘을 실어줬고요. 앞으로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하나하나씩 메시지를 다 발휘해주고 비공식적인 업무 보고 내용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이 대통령을 여론전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위험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권도 좀 신중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깜깜이 일정 말고도 조수진 부장, 요거 짧게 한번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특수부에 파견된 검사를 법무부 장관이니까 인사권을 발휘해서 데려올 수 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는 견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전 정권, 전 정권 수사 때문에 일선검찰청에서 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파견을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돌아갔고 남은 인력은 지금 20여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견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법무부 장관이 연장 승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지금 파견 검사는 물론 국회나 외교부 등 정부 부처의 검사 파견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연장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은 그렇다면 수사에 지장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요. 지금 수사는 막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별로 잃을 것이 없다, 이렇게 압축이 되고, 그래서 검찰 사무나 검찰 실무를 정확히 알고 검찰을 비판하고 공격을 해야 조국 장관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검사를 복귀시켜도 수사에
향배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 지금 남은 거는 정경심 교수 소환이에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소환한 뒤에 조국 장관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떤 방식으로 부르느냐, 그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조국 장관의 반격 카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온 조국 장관 이슈를 댓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심장이 많이 작아졌다. 비공개 소환으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예우는 해주되 수사는 똑바로 한다는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문에도 현답하는 조국 장관 화이팅. 좀 비꼬는 댓글도 있고요. 모르겠다. 성찰하겠다. 무슨 유행어를 만드냐라는 댓글. 아무리 그래도 앉혀놓고 말 시키는 건 아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 야당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고요. 마지막입니까? 대통령께 지시합니다. 국민들 목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이번 댓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장외 여론전을 살펴볼게요.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